지난주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보통합의 재정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9일에 서울시 교육청은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유보통합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지 구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해선 안 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금이 거치는 것에 따라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즉, 교부금은 세금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교부금만으로 유보통합 재원을 충당하면 재정상황 변동에 따라 보육사업 축소와 국민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예산이 들쭉날쭉하니 안심하고 보육사업을 펼칠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유보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영유아 교육, 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교원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지자체의 보육경비 부담을 법정 의무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자체 투자하는 보육사업 예산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해 자불안석입니다. 어린이집 쪽에서는 지자체 보육팀을 계속 문의하는데 보육팀은 들은 바가 없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한 지자체 보육팀장은 보건복지부에 전화해도 안 받고 교육부에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정말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쪽에서는 계속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본인도 할 말이 없으니 중간에서 밑을 노르신 거죠. 어린이집 쪽에서는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 상황은 암담할 뿐입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청의 교부금을 유보통합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교육청은 국고 투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지자체 예산 이관을 두고도 교육청은 업무가 일원화되는 만큼 지자체 예산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는 유보통합이 교육청의 업무가 되니까 관련 예산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지자체가 유보통합 재원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지만 지자체가 보육 관련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노고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보육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지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교육부와 지자체는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책임지고 교육청은 턱없이 부족한 교부금만으로 유보통합을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간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에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와 국공립 유치원 교원 총연합회가 유보통합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영아와 유아 구분에 관한 견해차를 다시 한 번 더 드러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 쪽은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린이집 쪽은 영아와 유아의 구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영아와 유아의 구분을 반대하면서 다만 유치원에서 영아반 운영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치원에서 영아반을 운영하지 말라는 건데요. 영아와 유아의 구분을 반대하면서 유치원에서 영아반 운영을 늦추라는 거여서 굉장히 모순되는 면이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치원에서도 영아반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말라니 앞뒤말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영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는 유치원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빠른 시기에 구축할 수 있어서 어린이 쪽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당수 유치원에 남는 교실이 많아서 언제라도 영아반 교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만 2세는 대부분 배변 훈련도 끝난 상태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유치원에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유치원에 영아반이 만들어지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수 있어서 어린이 쪽에서 인프라 구축을 핑계 삼아서 유치원에서 영아반 운영 시기를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린이집이 영아반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만 2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되니까 유치원에서 영아반을 운영하면 어린이집은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즉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집 쪽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쪽에서 영어와 유아로 구분하지 말라는 것은 통합교원 자격 때문인데요. 영어교사와 유아교사를 합친 영유아 교사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와 유아로 구분하지 말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학급 운영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형편에 따라 영어반만 운영될 수도 있고 유아반만 운영될 수도 있고 영어반과 유아반이 함께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영어반과 유아반이 함께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유아 수에 따라 학급 운영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 문제는 통합기관의 형태가 먼저 정해진 후 논의되어야 합니다. 통합기관의 형태가 정해지고 그에 맞는 교사 자격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